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이 심하잖아요. 특히 무역전쟁이 심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 못하게 지금 많은 제한을 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오사트의 비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레거시 반도체를 하는 글로벌 고객들도 중국 쪽으로 오더를 줘서 중국 쪽에서 생산하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게이전자 중국법인의 홍성재 법인장입니다. 제가 2019년에 이쪽 법인의 발령을 받아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올해로 해서 6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 꼬집어서 어떤 게 더 발전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 사이에 코로나라는 진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시즌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즌을 딱 겪으면서 중국이 전체적으로 그 시즌 동안 그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좀 더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다 고속철도들이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제 활동을 위한 그런 발전을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서요. 이 MK전자 중국 법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MK전자는 본사는 1982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 중국에 저희가 2009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여기서 이제 반도체 본딩 와이어와 솔더볼을 제조를 시작했고요. 이제 사업을 팽창하면서 확장하면서 지금 2016년에 신공장을 건축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푼산에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시잖아요. 푼산에 좀 자리를 잡게 된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좀 있나요? 저희가 초기에 그 어떤 곳에 자리를 잡을까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 아닙니까? 근데 중국의 경제 수도는 상하이라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상해는 금융의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류나 이런 수출입 같은 기반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그 생활비나 인건비도 상당히 높고요. 교통체증 같은 것들도 상당히 심해서 실질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또 많은 단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쿤산 지역은 상해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상당히 그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상해에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인근에 삼성이나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주요한 반도체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과의 그 접근성도 상당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0명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사업이 확장하면서 전체 170명의 임직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법인의 주력 제품이 본딩 와이어랑 이 솔더볼 뭐 이런 제품들이잖아요. 주로 어떤 고객사들이 이 제품들을 좀 원하고 있는지 또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본딩 와이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와이어인데요. 보통 반도체라고 하면 그 웨이퍼라고 하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반도체의 어떤 부품으로 만드는데 그 패키지를 하는 리드 프레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칩과 리드 프레임을 서로 연결하는 그 연결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본딩 와이어고요. 그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 부품을 기판에 붙이는 또 다른 그 연결 접합 재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솔더볼을 사용하여 접합을 하고 있습니다. 엔케이전자는 초기부터 이제 그 부분을 국산화해서 그 부분을 핵심 품목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네. 지금 어디 쪽에다가 어느 회사에 좀 주로 좀 납품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중국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이런 데다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뭐 좀 다른 좀 뭐 고객사가 좀 있나요? 저희 고객군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 고객사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 고객사들도 여기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의 당연한 고객이긴 하시지만 저희의 주력은 오히려 이제 중국 고객사이고요. 크게 분류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본딩 와이어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반도체 칩부터 패키징까지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라는 IDM들이 있고요. 반도체 칩을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패키징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어셈블리 회사가 있습니다. 뭐 흔히들 오사트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IDM과 오사트가 주요한 고객군이 되고요. 조금 뭐 규모는 작지만 저희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카메라, 그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고객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명이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LED 고객들 부분들이 주요 고객 군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IDM, 오사트 요 분류의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출 비중으로 따지자면은 어느 쪽이 좀 더 크고 뭐 작고 뭐 이런 거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본딩 와이어가 이제 재질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매출로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각 그 와이어의 길이로 점유율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IDM이라고 하면 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대형 고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오사트라고 하면 와이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고요. 제품의 점유율로 보면은 오사트의 비중이 한 60% 정도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 먹거리가 이 오사트 부분인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시나요?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이 심하잖아요. 특히 무역 전쟁이 심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 못하게 지금 많은 제한을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이 레거시 반도체 제품을 중국 내에서 만들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성숙되어 있고 하지만 저희가 사용한 거의 모든 제품은 사실 첨단 반도체보다는 레거시 반도체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거의 시장의 90% 이상은 레거시 반도체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는 오사트가 그 부분을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오사트의 비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레거시 반도체를 하는 글로벌 고객들도 중국 쪽으로 오더를 줘서 중국 쪽에서 생산하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는 중국에서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레거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전망하세요?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신규 고객의 승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오사트의 제품에 신규 승인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도 그 오사트 자체를 키우고 있고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3년 내에 오사트 비중이 한 8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재도 되게 다양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 오사트 부분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있나요? 본딩 와이어 자체가 반도체 칩의 성능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말하는 반도체 칩이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게 연산에 쓰이는 걸 수도 있고 메모리에 사용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용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소재가 좀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많이 하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골드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즘에 뭐 연산을 많이 하는 로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건 팔라듐이 코팅된 구리 와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실버, 은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팔라듐 코팅 와이어가 많이 팽창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로서도 수익률이, 이익률이 팔라듐 코팅 와이어는 신제품 쪽이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팔라듐 코팅 와이어는 기본적으로 카파에 그 위에 도금을 하는 거거든요. 카파 자체만 있으면 저희가 카파는 산화가 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산화된 거를 본딩했을 때 고객에서 불량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카파에 팔라듐을 코팅한 거를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화의 문제점이 개선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런 와중에 MK전자가 경쟁 우위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본딩 와이어는 일단 제품으로 보면 단순한 와이어지만 실제로 반도체 칩에 사용할 때는 상당히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와이어 제조업체 입장에서 딱 정형화된 제품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고객에서 원활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사용 환경에 맞는 조건을 같이 찾고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NK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 동안 이 중국 법인에서 다 현지화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 고객 현장에 나가서 같이 본딩을 하고 최적화시키는 CS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런 걸 최적화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개발 쪽이나 기술 쪽에서 개선된 제품을 만들거나 신제품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법인에 있는 개발팀과 그다음에 본사에 있는 개발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시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MK전자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다. 그건 이제 뭐 앞으로 뭐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니고요. 이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한 10년 이상 이제 계속 진행될 일이고 지금 중국 자체의 반도체 자립화율이 아직은 한 20%를 넘지 않거든요. 이제 중국이 원래 애초에 목표로 했던 거는 2025년까지 75%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 그건 어렵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키우는 방향은 명확하기 때문에 반도체 자립률이 한 50% 정도가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메모리 사이클인데요. 지금 그동안 반도체가 침체기를 겪었다가 다시 이제 업턴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쪽에 다 공장들이 진출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가동률이 90%를 넘어서 거의 풀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시장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전자제품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아닙니까? 예. 근데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좀 침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뭐 간혹 매체에도 나오지만 화웨이가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잖아요. 화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거시 반도체의 확장과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가 업턴됐고 그다음에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NK전자 중국법인의 실적을 향상시키는 원인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국법인의 올해 실적이 좀 긍정적일 거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MK전자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지금 뭐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 이제 올해 연말까지 했을 때 예측을 해볼 경우에는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80% 이상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업이익이 좀 좋은 제품군인 팔라딘 코팅 카파 바이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개선 속도는 향후에도 점점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미국의 팹리스 업체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팹립서치는 사실 미국이 거의 뭐 석권하다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워낙 미국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근데 중국도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중국 정부에서도 반도체 자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 자립화 중에 하나의 축도 설계입니다. 설계를 하는 건 결국 그 팹리스 업체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국의 팹리스 업체들도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탑2가 될 정도로 팹리스 업체의 중국 성장세도 가파르고요. 화웨이에 주로 사용하는 칩을 설계하고 있는 하이실리콘이나 그다음에 뭐 전기 자동차 중국은 상당히 많은데 전기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기가 디바이스 지문인식 센서를 설계하는 구딕스 같은 그런 업체들도 다 중국계 팹리스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팹리스 업체도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자체의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부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법인의 또 다른 축인 이 중고 장비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중고 장비 사업은 저희가 2018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시에 그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화의 기치를 걸었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반도체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반도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장비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미국과 중국과 그런 무역 갈등이 생기면서 신규 장비들이 중국에 들어오는데 많은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게 오히려 역으로 중고 장비가 시장이 더 커지는 그런 그 상황을 불러일으켰고요. 저희 NK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중고장비 사업을 시작해서 뭐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를 겪긴 했지만 작년 2023년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폭 성장을 해서 한 매출 200억까지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이제 거의 안정기에 성장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진입 초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뭐 향후 몇 년 내에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저희 목표는 중국 시장의 성장과 그다음에 저희 NK전자의 브랜드 네임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5년 내에는 매출 한 1,000억 정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중국 법인의 본딩와이어 솔더볼과 거의 다른 하나의 큰 비즈니스 모델이 셋업이 돼서 한 5년 정도 이후에는 이 두 개의 사업군이 저희 법인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고객의 수요에 맞게 저희가 고쳐드리는 즉 개조를 하는데 이걸 리퍼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최근에는 이런 리퍼비시에 대한 요구 조건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고객의 니즈를 맞춰주고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급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조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2024년도 상반기를 뒤돌아보면 이러한 그 리퍼비시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영업이익 측면이나 순이익 측면에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중고 장비를 사서 이 되파는 사업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반도체 시장 제일 큰 부분은 미국, 그다음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장비가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고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에서도 장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오는 게 좀 더뎌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 지금 찾고 있는 시장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이런 동남아 쪽의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장비 매입을 하는 쪽을 점점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그 반도체 쪽을 저희가 주로 매입하는 고객은 한국과 일본, 대만이 주가 되고 뭐 판매하는 쪽은 당연히 이제 중국이 가장 많고요. 네. 중고 장비 사업을 하면 한국에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또 있잖아요. 이게 그럼 시장이 겹치지는 않는 건가요? 서플러스 글로벌 한국에서 되게 크게 성공한 기업이고 큰 그 상장 기업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은 중국의 모든 고객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본딩 와이어나 솔더볼도 마찬가지지만 고객과 접촉해서 초기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셋업하는 게 중요한데 고객이 어떤 장비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상대가 필요하거든요. 고객이 딱 장비를 정해놓고 업체를 소싱하기보다는 지금은 고객과 먼저 미리 해서 이런 장비는 중고 장비가 더 적합합니다.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꼭 필요합니다. 중단기적으로 뭐 한 5년 내 어떤 목표 매출이라는 게 좀 있는지. 저희 NK전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그 본딩 와이어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 장비 쪽하고의 두 영역을 주축으로 삼고 있고요. 본딩 와이어 쪽에서는 새롭게 알루미늄 와이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전력 반도체는 뭐 모든 장비에 많이 들어가고 전력 장비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최근에 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AI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 이런 때 다 들어가는 게 전력 반도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의 사용은 향후에 상당히 급격히 늘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고객군들에서도 저희한테 그 알루미늄 와이어를 개발해달라 이런 요청들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알루미늄 와이어를 개발을 시작했고 올해 고객 승인을 받고 있고 지금 평가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 한 3년, 5년 내에 이 알루미늄 와이어도 와이어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새로운 그 이익군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팽창할지 또 사실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급격히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의 큰 미래 먹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포부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전자 중국법인은 지금 본사의 비즈니스와 같은 모델을 향유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확고한 그 자리매김하는 게 일단 제1의 목표입니다. 지금 중국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은 계속 팽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전 세계 시장의 한 40~50%를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에서는 차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저희가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제1 목표고 저희의 이제 추가적인 목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중국 자본 시장에 상장을 해서 실제로 중국에서 자본도 더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확장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영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